성수기 기준으로 해서 한 2,500에서 3,0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개척이 완전히 된 시장이 아니라서 전망은 앞으로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수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는 아이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진구에서 모츠커피를 운영하고 있는 창업 3년차 서동권입니다. 에스프레소를 기반으로 바리에이션한 메뉴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이탈리안 기반의 디저트들을 소개하는 카페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먹는 커피는 기본적으로 투샷이 들어가 있는데 에스프레소는 기본적으로 원샷 베이스의 음료들이 많아요. 당연히 그만큼 가격도 저렴하고 대신 한 분당 한 잔을 드시기보다는 되게 다양한 메뉴를 시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창업자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매출의 발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페 창업 같은 경우는 커피를 기본으로 하되 공간이나 굿즈 제작이라든지 의류 제작까지 하는 경우도 많고 정말 복합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많은 사업들을 전개할 수 있는 게 카페 사업인 것 같아서 본인의 자아 실현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20년에 저희가 에스프레소 바를 준비할 때 당시에는 국내에는 한 2개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적은 창업이었어요. 아직 개척이 완전히 된 시장이 아니라서 다른 카페에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 스페셜리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전망은 앞으로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하루 고객 수는 평균적으로 한 100팀 정도가 와주고 계시고요. 월 매출로는 성수기 기준으로 해서 한 2,500에서 3,0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한 30% 내외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창업을 시작한 계기는 원래 워낙 커피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 커피 사업을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20대 중반에 친구랑 이탈리아 여행 가서 느꼈던 그 에스프레소 문화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전개하고 있는 카페가 국내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검색을 해보니 그때 당시에는 국내에 2곳 정도가 있었어요. 그쪽 조사를 해보고 나니 정말 매력적인 거예요. 굉장히 레드오션인 카페 사업에서 이쪽 시장이 앞으로는 전망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에스프레소 바로 창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창업 준비 기간은 총 한 6개월 정도 몰두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굳이 학원이나 이런 교육기관에서 자격증을 딴다거나 이런 쪽의 접근보다는 원데이 클래스에서 머신에 대한 이해도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도 큰 도움이 되고 유튜브에 수많은 영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적합한 영상을 골라서 그걸로 맨 처음에는 학습을 했었어요. 근데 하다 보면 제가 원하는 맛과 다른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 가게에 맞는 맛을 맞추기 위한 조율 과정이 한 2-3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베이커리류 같은 경우는 판매를 시작했다가도 더 좋은 맛을 내기 위해서 조금씩 레시피가 수정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는 거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력이 된다면 집에 글라인더나 아니면 원그룹짜리 머신을 놓는 거가 어렵지 않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맛을 내기 위한 원두의 양이라든지 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정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집에서 한 2-3달 정도의 기간을 갖고 학습을 하다 보면 그게 창업에 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여력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공간을 얻고 인테리어랑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한 2-3주 정도 장사를 하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내가 세팅한 머신에 맞춰서 커피에 대한 학습을 하는 게 필요한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에 워낙 커피를 좋아해서 카페 투어를 많이 다닌 그게 종사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여기는 왜 잘 될까? 사람들이 왜 이 카페를 사랑하게 될까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게 됐고 좀 죄송한 얘기인데 한 7-8시간 동안 그 카페에 좀 오래간 있으면서도 피크 시간에 대한 조사도 해봤고 그리고 성비에 대한 조사도 하면서 많이 드시는 디저트가 뭐였지 아니면 커피는 어떤 부분에 선호가 있는지 제가 노트에 적어가면서까지 준비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창업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창업할 때 들어간 총 비용으로는 토탈해서 한 1억 내외 정도가 들었던 것 같아요. 인테리어 쪽에서 저희가 약 3,500 정도의 비용이 들었던 것 같고 권리보증 쪽에서 약 한 4-5천 정도의 금액이 들었고 머신과 집기를 마련하는데 한 3,500 가량이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실 예비 창업자분들한테는 창업 당시 정부 지원금으로는 크게 사업자 대출 같은 게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이템이 정부에서 지정한 특별한 아이템이 있으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6개월 이상 장사를 하면서 거기서 매출 발생을 해야지만 사업자 대출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쪽은 크게 초반에는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운영을 하다 보면 세무 기장 대리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만 34세 이하인 청년 사장님들을 대상으로는
직원 고용에 있어서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뭐 지원금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쪽은 꼭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소상공인 상권분석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그쪽에 들어가면 이쪽에 유동인구라든지 직장인들의 평균 수익률, 그리고 내가 고른 아이템이 얼만큼 평균 매출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은 수가 몇 개가 있다든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 나와요. 그리고 입지 선정을 할 때 제가 원하는 가게에 가서 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그 영수증에 그 가게에 오늘 몇 명이 왔는지를 볼 수 있는 숫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많이 참고를 했었던 것 같아요. 워낙 서울에서 지내는 분들은 빌딩 숲이라고 하잖아요. 많은 건물들 안에 있다 보니까 저희는 약간 앞에가 트여있는 골목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스팟을 찾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게도 바로 앞에 공원이 있고, 그러다 보니 건물로 막혀서 햇빛이 차단되거나 그런 거 없이 개방감이 있어서 저는 그게 좀 편안함을 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주로 찾아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메인 상권이 뭐 평당 10만 원 정도라고 한다고 했을 때 그 메인 상권에서 한 몇백 미터 떨어져 있는 골목 상권은 한 평당 한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로 한 70%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요. 메인 상권에서 골목 상권으로 걸어오는데 5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면, 공간에 대한 충분한 매력이 있다면 사람들이 오기는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메인 상권에 그 값비싼 권리금이나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불하고 들어가기보다는 아이템에 대한 특별성이나 우리 카페만의 강점을 가지고 골목 상권으로 들어가는 거가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화조 용량이나 전용량 같은 경우를 공간을 얻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하는 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머신들이 들어오니까 기본적으로 몇 킬로와트 이상의 전력이 필요한데 이거를 증설할 때는 1킬로와트당 1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거든요. 근데 기존에 있던 곳이 소비 전력이 충분한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여기서도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화조 용량 같은 경우 사업자가 일반 음식점이냐 휴게 음식점이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미니멈의 용량이 있어요. 그 용량에 맞지 않는 공간을 얻게 되면은 정화조 용량을 제가 직접 증설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비용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려는 게 일반 음식점이니 아니면은 휴게 음식점인지에 맞춰서 미니멈 정화조 용량을 확인하시고 공간을 얻을 때 꼭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게는 평수 11평에서 12평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스탠딩으로만 진행을 하게 된다면 창고 공간 제외하고 4평에서 5평 정도 되는 작은 공간도 가능하고요. 그만큼 평수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는 아이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바자석은 6명 정도 앉을 수 있고요. 테이블은 7개 되어 있는데 모든 테이블이 다 2인 테이블이에요. 두세 분 정도가 서서 간단히 먹고 나갈 수 있는 스탠딩석이 또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탠딩석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의 오리지널 카페들은 딱히 의자를 두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한국에 좀 맞춰서 다찌석으로 준비를 하면서 또 따로 아예 스탠딩으로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작게나마 준비를 했고요. 최대한 오리지널리티를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주방 동선을 생각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그 맥시멈 인원까지 계산을 해서 그들이 꼬이지 않고 제일 효율적인 동선이 나올 수 있는 집기들의 위치 선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테리어 할 때 총 들어간 비용은 약 3,000원에서 3,5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목공으로 인테리어한 공간이 많고 외부에 있는 창이 열린다거나 이런 금속이 들어간 부분이 많아서 그쪽에서 제일 큰 비용이 발생했고요. 전기 같은 경우도 노출 배관으로 하면서 스테인리스관을 써서 일반적인 전기 공사보다는 비용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익스테리어 디자인에는 처음에는 아예 아무것도 진행을 하지 않았었어요. 간판조차 저희가 그냥 스카시라고 해서 붙이는 간판이 있는데 그걸로 직접 진행을 했었고, 그러던 도중에 운영을 하다가 구청에서 정부 사업으로 간판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돈을 들이지 않고 익스테리어 공사는 진행한 케이스예요. 지역마다 간판 지원 사업을 하는 구도 있으니 그건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피 머신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상권에 맞는 머신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원두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곳으로 초청을 해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창업 초기에 이런 계정에 소개가 되면 굉장히 큰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